붉은 점퍼를 입은 정체불명의 인물이 그림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너희 엄마는 건강하시냐? 차분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달려드는 아이를 침착하게 피하는 복순의 움직임에서 40년 경험이 번뜩였다. 내가 누군지는 알 필요 없고 너희가 누군지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순간 아이들은 깨달았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다는 것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골목길,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복수는 익숙한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늘진 버스 정류장에 웅크리고 앉은 민재였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고 무릎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으며 손에는 스마트폰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교복 셔츠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가방 끈 하나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민재야? 복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넘어졌어요. 복수는 말없이 민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손으로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손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렇게 집까지 가는 길을 함께 걸으며 복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민재의 터진 입술과 상처난 무릎을 보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독약을 바르던 중 복수는 민재의 무릎 멍 자국 위로 운동화 밑창 모양의 선명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크기와 모양 그리고 상처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복순에게는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네에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처는 절대 넘어져서 생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걷다가 넘어진 게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됐어요. 민재는 고개를 돌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까 전 민재의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어릴 때 본 그 아이들, 참고 참다가 결국 터져버리기 직전의 아이들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인 어른들에게조차 도움을 구하기를 포기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손길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직접 나서자니 나이가 걱정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손자가 계속 고통받을 게 뻔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학교 이야기를 이것저것 들려주던 아이가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복수는 몇 번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민재의 경직된 표정을 보고 참았습니다. 무리해서 물어봐야 아이만 더 움츠러들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민재는 평소처럼 할머니와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민재 방 쪽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들마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앨범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네에서 누구랑도 안 맞았지만 나쁜 놈은 때렸던 그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자켓을 입고 껌을 씹으며 당당했던 복순의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날카롭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젊은 복순은 동네 도장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놈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나서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동네에서는 유명했죠. 복순이 지키는 아이들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체력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약한 애들한테는 절대 손 안 댔지. 복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근데 내 손자가 지금. 복수는 중얼거리다가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연락처에서 광자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자는 복순의 오랜 친구로 젊은 시절부터 함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온 사이였습니다. 광자 언니, 나예요, 복순이. 미안해요, 늦은 시간에. 애들이 요즘 쓰는 블루투스 녹음기 좀 알아봐 주세요. 아주 작은 거로요. 급해요. 전화 너머 광자의 목소리가 의외라는 듯 들렸습니다. 복순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내일 당장 알아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광자는 복순의 목소리 톤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복순은 전화를 끊고 다시 앨범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눈빛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서울 게 없었는데 지금은 손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복수는 앨범을 덮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40년 전 그 복순이 다시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광자가 가져다 준 초소형 무선 마이크를 민재의 스마트워치에 블루투스로 연결했습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손톱만한 크기의 마이크로도 선명한 녹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재의 가방 안쪽 포켓에 작은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몰래 듣자는 게 아니야. 내가 말 안 하니까. 할머니가 들어보기라도 해야겠다. 민재는 할머니가 뭔가 하는 것을 눈치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저 묵묵히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현관에서 민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더 처져 보이는 민재의 뒷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복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게 되었고 민재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는 스마트폰을 자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민재가 발견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복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학교 근처까지 나가봤습니다. 물론 민재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학교 주변 지형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후문 골목의 위치, CCTV가 설치된 곳과 사각지대,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길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민재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워치 앱을 켰습니다. 자동 녹음 파일을 확인하려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았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낮에 녹음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왜 또 찡찡대냐? 맞으면 맞는 거지 뭘 그렇게 징징거려. 요즘 왜 이렇게 반항해? 예전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잖아. 야, 저번에 돈 못 줬잖아. 오늘은 핸드폰까지 내놔. 안 그러면 더 아프게 해줄 거야. 너 혹시 누구한테 말했냐? 요즘 뭔가 이상한데. 복수는 녹음 파일을 끄고 말없이 조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래전 잠들어 있던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젊은 시절의 혈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이 내 손자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복수는 조용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예전 도장을 운영할 때 쓰던 습관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 민재 하교 시간, 후문 골목 위치, 그리고 오늘 들은 목소리들의 특징까지 꼼꼼히 적어 나갔습니다. 40년 전 그때처럼 정확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이름까지 나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동하는 아이는 태호라는 이름이었고 나머지 두 명은 지수와 현우였습니다. 태호가 가장 나이가 많고 덩치도 컸으며 다른 아이들을 부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복수는 매일 밤 그 파일들을 들으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나갔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주동인지, 언제 어디서 괴롭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주동하는 아이는 3명 정도였고 주로 방과 후 학교 뒤편 골목에서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민재가 거부하면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녹음을 들으면서 복순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휩쓸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수는 그 아이들의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별로 괴롭히지 않았지만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특히 심했습니다. 아마 그날들의 용돈을 받거나 하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시간도 항상 오후 4시에서 4시 30분 사이였습니다. 복수는 이 모든 정보를 노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주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전 도장에서 문제 학생들을 상대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했었습니다. 일주일 후 복수는 광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아직도 발작이 될까요? 야, 이 미친 여자,
나이가 몇인데 무릎은 되냐? 안 되면 되게 해야죠. 내 손자 일이니까요. 복순의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의 단단함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광자는 복순의 목소리 톤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마치 40년 전 도장에서 악한 놈들을 혼내주던 그때의 복순 같았습니다. 복순아, 뭔 일이야? 혹시 곧 알게 될 거예요, 언니. 준비 좀 해야겠어요. 그날 밤 복순은 민재의 녹음 파일을 들으며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녹음으로 상황을 파악한 복수는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자에게 운동복과 새 운동화를 부탁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제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언니, 나 아직도 몸이 움직일까요? 야, 이 여자 나이가 70인데 무릎은 되냐? 안 되면 되게 해야죠. 내 손자 일이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광자는 복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좋은 운동복과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운동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순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헬스장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스피닝 룸이 비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복수는 혼자서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나갔습니다. 무릎은 삐걱거렸지만 생각보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감각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움직임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특히 균형 감각과 순발력은 나이가 들어도 크게 둔해지지 않았습니다. 첫날 운동을 마치고 나서 복수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몸을 제대로 사용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복수는 민재 방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문을 향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재와 대화한 적은 처음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왕년에 좀 다른 사람이었다. 근데 말이야, 그때 그 힘은 나쁜 사람들한테만 썼어. 이제는 너를 위해 다시 써보려고 해.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민재가 듣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조용한 숨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할머니가 나서려고 해. 이해해줘. 잠시 후 문틈 사이로 민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를 믿어라. 예전에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는 몰라도 할머니는 절대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어. 복수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호떡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바쁜 나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복수는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점차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예전 실력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나니 몸도 편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헬스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확한 동작들을 연습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복수는 계획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민재의 하교 시간, 그 아이들이 나타나는 장소, 그리고 자신이 개입할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일만 남았습니다. 직접 나서기 전에 복수는 한 번 더 정당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상담실에서 복수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진지한 상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재 담임 선생님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폭력 정황은 특별히 없었고 민재도 신고 의사를 안 밝혔습니다. 그럼 애가 매일 상처투성이로 와도 본인이 넘어졌다고 하면 끝인가요? 복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선생님 앞에 차례대로 내밀었습니다. 녹취록 요약본, 상처 사진들, 그리고 정리된 일지까지 일주일 동안 꼼꼼히 정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얻으신 자료인가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손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담임 선생님은 서류들을 훑어보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잘못 처리하면 학교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절차상 저희가 먼저 개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교육청 신고라던가 경찰 신고 같은 것들을 먼저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럼 절차는 제가 직접 밟겠습니다. 학교 뒤편 골목,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이미 파악했고요. 선생님은 복순이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복수는 선생님의 반응을 보고 학교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어른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복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후 바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가입한 맘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제목은 우리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글을 차근차근 써내려갔습니다. 학교의 소극적 대응, 아이들의 침묵,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녹음기 설치법, 증거 수집 방법, 상담 요청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복순이 강조한 것은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나 관련 기관의 대응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고통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모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 학교는 생각보다 소극적입니다. 절차를 핑계로 시간을 끌기만 합니다. 그 사이 우리 아이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어요. 증거를 확실히 모으세요. 녹음, 사진, 일지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직접 나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우리뿐입니다. 그날 밤 좋아요가 500개를 넘었습니다. 댓글들도 하나씩 달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 응원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충고까지 다양했습니다. 정말 공감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대단하세요. 저는 엄두도 못 내겠어요. 조심하세요. 요즘 아이들 만만하지 않아요. 복수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복수는 모든 댓글을 읽어보며 확신했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같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각자의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내일의 계획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민재의 학교 시간, 그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자신이 개입할 순간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학교와의 상담이 실패로 끝나고 온라인에서도 여러 반응을 확인한 복수는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복수는 후문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붉은 점퍼에 모자를 깊이 쓰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의 관찰로 알게 된 정확한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오후 4시 15분 예상했던 시간에 그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이었고 요즘 아이 같지 않게 덩치가 많이 컸습니다. 녹음으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들이었습니다. 복수는 숨어서 잠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야, 오늘도 그놈 돈 뜯어야지. 어제 못 가져왔잖아. 걔는 진짜 만만해. 엄마도 없고 할머니만 있으니까 뭘 하겠어. 할머니도 늙어 빠져서 뭘 알겠냐. 우리가 뭘 해도 모를 거야. 바로 그 순간 복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늘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그들 앞에 섰습니다. 너희 엄마는 건강하시냐? 아이들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복면 인물에게 당황한 것도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뭐야, 이상한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가장 큰 아이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CCTV 없는 거 너희도 잘 알고 있구나. 그럼 내 말 잘 들어라. 앞으로 그 아이 괴롭히면 너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겠다. 한 아이가 반발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복수는 침착하게 몸을 옆으로 살짝 비켰습니다. 그 아이는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복순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뭔데요? 또 다른 아이가 소리를 질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자고 나온 게 아니야. 복순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알 필요 없고 너희가 누군지는 내가 다 알고 있다. 복수는 휴대폰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녹음도 다 있고 사진도 찍어뒀어. 학교, 학년, 방까지 다 알아냈고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님 연락처도 알아낼 수 있어.
이 동네 다 아는 사람들이야. 복수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다음에 또 그 아이를 괴롭히면 그때는 정말 각오해야 할 거야.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보더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복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수는 마스크를 벗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하게 처리한 자신이 다행스러웠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안 왔어요. 뭔가 다른 일이 있나 봐요. 복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이들이 다시 시도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편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정체불명 복면 어르신, 학교폭력 단숨에 해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일어난 일을 멀리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몇 시간 만에 10,000명을 넘었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복순 사범님 맞죠? 옛날 그 도장 다녔는데 목소리가 똑같아요. 아직 건재하시구나. 대단하세요. 우리 동네 전설이었는데 복순이 진짜 복순 맞네요. 체격이랑 움직임이 똑같아요. 복수는 핸드폰 알림을 끄고 조용히 김장을 담갔습니다.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보다는 민재의 변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옛날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타나고 나서 무서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거야.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목소리가 우리 할머니랑 조금 비슷했어요. 복수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할머니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거야. 그날 저녁부터 복순의 핸드폰에는 옛 지인들의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복순임을 알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순아, 영상 보자마자 너인 줄 알았다. 여전하구나. 그래도 조심해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 요즘 아이들 무섭다. 우리 동네에 복순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복수는 모든 연락에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놀라운 연락이 하나 더 왔습니다. 옛날 도장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코치 영수였습니다. 누나, 영상 봤어요. 아직도 그 실력이 남아있구나. 영수야. 오랜만이네. 누나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아직도 현역이거든요. 복수는 고마우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평소보다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복수는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올라온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질이 흐릿해서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몸짓과 목소리는 분명히 자신이었습니다.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순 사범님 때문에 우리 동네가 안전했어요. 복순이가 지켜주는 아이들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죠. 전설이 돌아왔네요. 복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복순의 과거 영상들이 유튜브에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의 여사범 복순, 동네 도장의 추억, 80년대 태권도, 시범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옛날 자료들을 찾아서 올린 것 같았습니다. 그 영상들에는 민재도 처음 보는 할머니의 젊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원한 발차기, 환한 웃음, 그리고 당당한 눈빛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재는 영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복수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진짜 강한 거야. 그날 저녁 복순과 민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약한 사람 편에 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아.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다만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용기 있게 말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지. 복수는 민재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할머니가 해준 건 시간을 벌어준 것뿐이야. 진짜 해결은 내가 해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아니야, 민재야. 할머니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날 밤 복수는 오래간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손자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선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민재와 긴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가 많이 달라졌다. 무서워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대신 자신감이 생겼다. 내가 한 일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다. 민재가 스스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게 진짜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전히 복순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손자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복수는 일기장을 덮고 민재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민재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복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석 달 후 졸업식 날 민재는
우수학생 대표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복수는 관중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준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저를 믿어주었고 누구보다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바로 제 할머니입니다. 관중석에 앉은 복수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민재의 당당한 모습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달 전 버스 정류장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주먹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기는 거였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키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용기를 내세요. 민재가 무대에서 내려와 복순에게 달려왔습니다. 복순은 손자를 꼭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리는 아프지만 마음은 정말 든든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복순이 아직도 살아있네. 나이 들었어도 아직 전설이야. 복순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옛날 도장 동료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지. 내 손자가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 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고등학교 가서도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복수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할머니가 평생 옆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무서워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당당하면 아무도 함부로 못해. 집에 도착해서 민재는 졸업장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복수는 졸업장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민재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건 내가 해낸 거야. 할머니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셔서 이루어낸 거예요. 민재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복수는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젖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날들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